이번 시간 학습을 통해 여러분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클라우드에 대해 설명할 수 있고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에 대해 설명할 수 있으며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 클라우드. 아마 요즘 클라우드 컴퓨팅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지 않은 분은 별로 없을 것입니다. 약 10년 전부터 IT 업계에서 유행을 타기 시작한 이 단어가 이제는 IT 산업에 종사하지 않는 분들에게도 익숙한 용어가 됐습니다. 네이버 엔드라이브, 드롭박스, 구글 드라이브처럼 일상에서 사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친숙해졌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이용자가 IT 자원을 소유하지 않고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 인터넷을 통해 이용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구름이 모여 비가 내리듯 IT 자원을 모아서 거대한 풀을 만들고 필요에 따라 접속해서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나 저장 장치, 소프트웨어 등을 구매할 필요 없이 필요할 때만 인터넷에 접속해 사용할 수 있으니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편리하죠. 예를 들어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디지털 카메라로 찍은 사진을 보관하려면 카메라 메모리에 있는 이미지 파일을 컴퓨터로 옮기고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꽉 차면 다시 외장 하드로 옮기거나 CD로 구워서 저장해야 했죠. 그러나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 그대로 클라우드와 동기화됩니다. 구글 포토처럼 저장 공간을 무제한으로 제공하는 무료 서비스도 있을 정도로 편리해졌습니다. 그런데 클라우드 컴퓨팅은 단순히 편리함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동력입니다. 포드의 컨베어 벨트로 상징되는 2차 산업혁명은 전기 덕분이었습니다. 전기의 발명이 없었다면 그와 같은 자동화 기술이 발전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클라우드 컴퓨팅은 4차 산업혁명의 전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전기가 없으면 컨베어 벨트가 돌지 않듯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으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 4차 산업혁명의 요소들이 움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전기가 발명된 초창기 기업들은 자체적으로 발전기를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멀리 보내는 기술이 없었기 때문에 각자 전기를 만들어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기를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기계를 돌리는 회사는 없습니다. 모든 가정과 기업은 한국전력과 같은 전기회사에서 전기를 끌어다가 씁니다. 사용하고 난 후 사용량에 따라 요금을 지불하죠. 컴퓨팅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 전까지 모든 기업들은 자신의 컴퓨팅 환경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대기업들은 데이터 센터라는 것을 짓고 그 안에 컴퓨터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등을 넣어뒀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회사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마존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구글과 같은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로부터 컴퓨팅 자원을 끌어다 사용하고 사용량만큼 요금을 지불합니다. 전기처럼 말이죠. 이제는 전기를 직접 만들어서 쓰는 회사나 가정은 존재하지 않듯 어쩌면 미래에는 컴퓨팅 자원도 직접 보유한 회사는 없어질지도 모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끌어다 쓰듯 컴퓨팅 자원도 끌어다 쓸 수 있으니까요. 그렇다면 4차 산업혁명과 클라우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한 장면을 살펴보죠. 한국의 이세돌 구단과 구글의 인공지능 컴퓨터 알파고의 대국 일정을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한 기자가 손을 들었습니다. 구글은 이세돌 구단과 대국을 하기 위해 슈퍼컴퓨터 같은 것을 들고 한국에 오는 건가요? 알파고 개발사인 구글 딥마인드의 CEO인 데미스 하사베스는 아닙니다. 알파고는 구름 위에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구름 위에 있는 알파고에 연결할 뿐입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기자가 알파고가 슈퍼컴퓨터냐고 물은 것은 딥블루를 생각했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1997년 IBM의 슈퍼컴퓨터 딥블루는 20년간 체스의 세계 챔피언 자리를 지켜왔던 가리 카스파로프를 이겼습니다. 당시에는 깜짝 놀랄 사건이었습니다. 컴퓨터가 체스에서 인간을 이긴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렵던 시절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들은 전기로 비유하자면 발전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엄청난 규모의 서버와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거의 무한대의 컴퓨팅 파워를 제공합니다. IBM 딥블루는 물리적인 컴퓨터였습니다. 알파고와 이세돌 구단의 대국은 한국에서 벌어졌지만 알파고는 사실 한국이 아니라 미국 중서부의 한 데이터 센터에 존재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알파고가 물리적인 컴퓨터가 아니라 클라우드에 자리 잡은 이유는 간단합니다. 엄청난 컴퓨팅 파워가 필요하기 때문이죠. 컴퓨터 한두 대는 감당할 수 없는 파워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클라우드 위에 자리 잡은 알파고는 필요하면 더 많은 자원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 사물 인터넷 등은 엄청나게 많은 컴퓨팅 파워를 필요로 합니다. 구글 자율주행 자동차의 경우 300여 개의 센서를 통해 초당 1GB의 데이터를 뿜어낸다고 합니다. 1초마다 영화 한 편 분량의 데이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렇게 쏟아지는 데이터를 분석해서 어떻게 스스로 운전할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물리적인 컴퓨터 한두 대로는 불가능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이 없다면 자율주행 자동차도 존재하기 힘듭니다. 사물인터넷도 마찬가지죠. 사물인터넷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서는 클라우드가 필수적입니다. 예를 들어 LG전자는 앞으로 생산하는 모든 전자기기에 와이파이를 부착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사 제품을 모두 사물인터넷 기기로 만들겠다는 계획이죠. LG전자는 이 데이터를 모두 세계 클라우드 1위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로 보내서 관리할 방침입니다. 이처럼 클라우드 없는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자율주행 자동차는 상상할 수 없고 클라우드 없는 4차 산업혁명도 상상할 수 없습니다. 하나 걱정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의 전기와 같은 클라우드 경쟁에서 한국 기업들이 뒤져 있다는 점입니다. 국내에서 AWS,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에 맞설 수 있는 회사가 현재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KT가 꽤 앞서서 클라우드에 투자했지만 현재 큰 성과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최근에는 네이버가 이 시장에 도전장을 던졌으니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클라우드가 좋은 이유는 뭐니 해도 짧은 시간에 저비용으로 원하는 인프라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런 장점에도 불구하고 특히 중소기업에서 클라우드 도입이 저조한 이유로는 2016년 정보와 통계집에서 확인한 결과 경제적 비용 부담, 조직의 역량 부족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 4차 산업혁명 시대 클라우드 업무 환경 구축은 필수 성공 조건입니다. 클라우드 업무 환경을 한 클라우드 기술을 이용해 근무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만족도를 향상시키는 제반 IT 환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 업무 환경은 크게 클라우드 저장소, 웹 오피스, 소셜 인트라넷, UC 솔루션 등을 들 수 있습니다. 특히 최근 구성원 간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는 협업 분위기가 대세가 되면서 소셜 인트라넷을 중심으로 기타 업무 솔루션이 통합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카카오톡과 같은 SNS를 활용해 업무적인 대화를 나누고 자료를 공유하는 것이 일상화되면서 기존의 그룹웨어의 기능인 이메일, 전자결제, 커뮤니티, 문서, 지식관리 등의 기능을 소셜 기반으로 통합해 보안 문제까지 해결한 것이 바로 소셜 인트라넷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합 커뮤니케이션이란 전화, 팩스, 이메일, 메신저 등 모든 의사소통 수단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해 관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소프트웨어나 많은 정보들을 PC 안이 아닌 인터넷 어딘가에 저장해두고 각종 IT 기기들로 손쉽게 정보를 공유하고 사용하는 사용자 환경을 이야기합니다. 클라우드라는 개념은 1960년대 미국의 컴퓨터학자인 존 메카시가 처음 개념을 제시하였고 구글의 CEO인 에릭 슈미트가 처음 한 말이기도 합니다.
클라우드는 은행의 ATM, 구글 캘린더와 지메일, 웹용 오피스 프로그램, 플리커에 이르기까지 우리 생활 곳곳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클라우드 컴퓨팅 사례에 대해 살펴볼까요? 코카콜라 엔터프라이즈스에는 전 세계적으로 431개의 설비에 약 7만 2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대 글로벌 기업의 경우 빠른 정보 전달과 취합, 빠른 운영 지침 전달, 기업 인트라넷 개발, 현장 직원들과의 연락을 위한 모바일 장치 지원, 화상 회원 등의 지원이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을 코카콜라가 자체적으로 제작한다면 상당한 비용이 들겠죠. 코카콜라의 경우 이 모든 것을 클라우드 서비스인 마이크로소프트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시간대와 지역의 구애를 받지 않는 온라인 회의 도구와 협업 플랫폼을 활용함으로써 출장 경비를 크게 절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산성 향상도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3M의 경우를 살펴볼까요? 3M은 다 알고 있는 대로 다양한 종류의 소비자 제품 및 공산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3M 브랜드로는 스카치, 포스트잇, 신슐레이트 및 스카치 브라이트가 있습니다. 60개 이상의 국가에서 7만 5천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죠. 3M의 문제는 디자인을 했을 때 완성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 디자인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다는 점이었는데요. 바로 이것을 미리 구현하여 보여주는 소프트웨어를 MS의 클라우드에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객들은 자신들이 애플리케이션에 업로드하기로 선택한 그래픽 또는 사진 이미지들을 평가합니다. 디자인을 최적화하고 마케팅 비용을 최대한 활용하게 해주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3M은 MS 클라우드 서비스 중 윈도우 애저를 통해 이를 구현해냈는데요. 윈도우 애저 플랫폼은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하는 클라우드 환경 내에서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도록 해주는 플랫폼입니다. 인터넷에 접속해서 활용하고 저장하고 또 차후 불러오는 것이 자유롭습니다. MS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한 글로벌 기업들의 성공 사례를 보았는데요. MS 클라우드에서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많습니다. 지금부터는 클라우드 기반인 SaaS 형태로 자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한 국내 업체들의 사례에 대해 알아봅시다. 먼저 가오나이의 경우 트윈캠프라는 팀 업무관리용 SaaS 서비스를 제공해서 호평받고 있는데요. 보통의 기업용 업무관리 솔루션에서 팀 단위, 중소기업 단위로 특화해서 개발한 제품으로 프로젝트 관리, 업무 관리, 캘린더, 메일 게시판, 웹 자료실, 보고서, 주소록, 근태 관리 등의 기능이 있어서 팀 단위로 효율적인 업무 관리가 가능하게 개발했다고 합니다. 구축 비용과 유지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점에서 실제 중소기업들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업체는 유니닥스로 지식 콘텐츠를 전자북 형태로 관리해 내외부에 승인된 사용자가 쉽고 편하게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를 SaaS 형태로 제공한다고 하네요. 클라우드 컴퓨팅 비즈니스. 다음 동영상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관한 팀웍에 대한 영상입니다. 앞에서 설명하였던 내용을 주지하시고 정리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팀웍입니다. 오늘은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최근 4차 산업혁명이나 빅데이터, 그리고 다양한 최신 기술들과 연관이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컴퓨터라는 것은 프로그램 설치나 정보 저장을 이 컴퓨터에 해두고 이 컴퓨터에서만 우리가 이용 가능했었는데요. 클라우드 컴퓨팅을 이용을 하게 되면 어떤 가상의 구름같이 이제 인터넷상에 떠 있는 컴퓨터에 프로그램 설치랑 정보 저장을 하게 되고요. 우리들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기기에서든 인터넷 접속만 되면 이 인터넷 접속을 통해서 미리 구름 속에 설치해둔 프로그램과 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면, 자, 여러 명의 사용자가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사용을 할 겁니다. 그러면 오른쪽에 존재하는 것처럼 하나의 거대한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가 존재한다면 이 사용자들이 각각 사용을 할 때, 제가 사용할 때랑 제 친구가 사용할 때 서로 다른 컴퓨터를 보여주어야 하는데요. 그럴 때는 이 한 대의 컴퓨터가 마치 자기 안에 여러 대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흉내를 내서 제가 사용할 때는 제 아이디로 사용하는 컴퓨터를 보여주게 되고 제 친구가 사용할 때는 또 다른 컴퓨터의 부분을 떼서 보여주게 됩니다. 즉 각각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마치 원래 여러 대였던 것처럼 역할을 해내게 되는데요. 이것을 바로 가상화라고 부르게 됩니다.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가상화를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좀 더 자세히 알고 보면 재밌는 점이 하나 있는데요. 사실 이 한 대의 컴퓨터도 진짜 한 대의 컴퓨터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진 초거대 컴퓨터입니다. 가상으로 만들어진 초거대 컴퓨터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실존하는 한 대의 컴퓨터가 이 역할을 해내는 게 아니라요. 한 대, 두 대 더, 아니 수천 대의 컴퓨터들이 연결되어서 마치 하나의 컴퓨터가 있는 것처럼 한 대의 초거대 가상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만약에 제가 접속을 해서 이 가상 컴퓨터한테 어떤 일을 시켰습니다. 데이터를 새로 문서를 작성을 했죠. 그러면 이 가상 컴퓨터가 실제로 일을 하게 되는데 거기서 만약에 복잡한 일이라면 한 번에 자기랑 연결된 수많은 컴퓨터에 일을 시켜서 수천 명이 저 같은 일을 시키더라도 전혀 무리 없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천 명의 일을 자기랑 연결된 수천 대의 컴퓨터한테 분산시켜서 일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이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 분산 처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귀찮게 왜 한 대의 초거대 가상 컴퓨터, 즉 이 거대한 구름을 만들어 놓고 사용을 할까요? 왜 직접 그 여러 대, 수천 대의 컴퓨터에 각각 연결을 시켜주지 않는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저한테는 지금 남아있는 한 대의 컴퓨터를 인터넷으로 연결시켜주는 서비스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이때 만약에 한 대에 실제 존재하는 이 컴퓨터가 화재라든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면 여기 담겨있던 데이터는 그대로 쓰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사용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삭제되고 없어져 버리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남들은 모르겠지만요. 그런데 이렇게 중간에 초거대 컴퓨터를 가상으로 만들어 놓고 정보나 모든 데이터 서비스를 여기서 해결하게 만들어 놓았을 때는 아까랑 똑같이 한 대의 컴퓨터가 문제가 생기더라도 이 한 대만큼의 성능만 저하될 뿐이지 실제 데이터는 이 초거대 구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데이터를 소실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자, 이런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의 장점을 정리를 해보자면 결국 우리들이 어떤 기기에서든 어떤 장소에서든 인터넷만 되면 내 컴퓨터를 내 컴퓨터처럼 아무 데서나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기 및 장소 제한에서 탈피를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결국 그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를 해주는 회사에서 이 정보에 대한 보안이나 이 컴퓨터에 대한 유지 비용들을 감당을 하기 때문에 나는 프로그램이나 정보를 유지하는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단점이 없는 건 아니겠죠. 여기까지 이야기만 들어봐도 알 수 있지만 결국에는 나의 모든 정보를 그
클라우드 컴퓨팅 회사가 가지고 있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런 것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기 때문에 아직까지 완전히 대중적으로 예전에 컴퓨터 사용하던 것을 없애고 새롭게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이용하고 있는 클라우드 컴퓨팅의 사례를 설명을 드리는 게 좀 빠를 것 같아서 실제로 제가 이용하고 있는 거고요. 에버노트, 어플로도 있죠. 구글 드라이브도 마찬가지고요. 둘 다 언제 어디서나 제 아이디나 비밀번호를 누르고 접속을 한 다음에 동기화를 하게 되면 언제 어디서든 제가 작성한 글들을 똑같이 볼 수 있고요. 또 새롭게 작성하고 저장도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구글 드라이브도 제가 언제 어디서든 저장한 자료나 정보들을 언제 어디서든지 제 아이디만 있으면 꺼내서 볼 수가 있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이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에 대해서 최대한 간단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상 티묵이었습니다. 지금까지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활용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해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